지금 이제 주로 얘기 나오는 게 공공임대주택하고 역세권 개발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미 다 저희가 해본 정책들이에요. 청년주택, 역세권주택 그 시도를 오래전부터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출발점이 틀렸기 때문에 조금 저는 비관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100년 대계의 주택 정책이 있어야 된다. 주택을 만들자는 거예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뭐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결론이 난 것인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상황으로 볼 때 쓰고 있는 정책은 효과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앞으로 효과를 볼 것인가? 출발점이 틀렸기 때문에 조금 저는 비관적이다. 지금 정부는 주택 정책을 1가구 2주택 이상 갖고 있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라는 비난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잡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정부에서는 그러죠. 그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질 거다. 지금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입니다. 그럼 그게 몇 프로까지 가야 되냐면 최소한 20%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거 취약계층이 대개 20% 되거든요. 그 20%까지 올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엄청나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공임대주택을 또 지면 보통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재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그널이 나가면 영끌이나 패닝바이기나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서서히 안정화 길로 가지 않겠느냐.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똘똘한 한 채가 강북에 여기도 나오고 저쪽에도 나오고 강서에도 나오고 이쪽에도 나오고 신도시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주택 가격을 떨어뜨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소비하는 주택 소비 줄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주택 소비 금액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쓰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국가 경제가 발전하죠. 그것이 진짜 저는 경제 발전이고 주택 안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 주택 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이 정책 방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최악의 경우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그 정책 드라이브가 걸릴 경우에도 어느 정도 결국은 이렇게 하락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 가격 상승률을 둔화시켜야죠. 가장 좋은 게 물가 상승률 정도로만 이렇게 올라가면 좋죠. 근데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률은 뭐 5%밖에 안 되는데 주택 가격 상승률은 100%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장에서 패닉이 나오는 거잖아요. 공급밖에 없어요. 동남권에 연 17만 호를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채 중 한두 채를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서 이제 주택이 공급이 되는 효과가 그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방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그건 이제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는 개념이고요. 어차피 기존에 있는 주택은 공급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좀 정치적인 용어예요. 재고죠, 재고. 목표 자체가 집값 안정에 둔다면 어쨌든 매매 시장에 그런 방법으로 기존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던 매물이 많이 나오면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예를 들면 25%의 다주택자들이 다 한꺼번에 집을 내놓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죠. 저거는 주택 공급을 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세금을 걷기 위한 정책이지 저게 주거 안정화 정책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갖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장에 효과적인 공급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지금 이제 주로 얘기 나오는 게 공공임대주택하고 역세권 개발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미 다 해본 정책들이에요. 근데 서울시에서 청년주택, 역세권주택 그 시도를 오래전부터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진다, 공공임대주택을 같이 진다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와 SH공사가 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현재 350%인데 700% 올려주겠다. 그러면 그 이제 나머지 부분의 반 혹은 30%를 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논리가 좋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땅값이 350%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을 하면 땅값이
700%로 결정이 돼버려요. 최저 기준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든요. 그럼 역세권에서 1000제곱미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 사람의 필지를 이렇게 모집을 하고 규합을 하고 확보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나 혼자만 해도 땅값이 오늘 땅값, 내일 땅값이 바뀌는데 땅값이 그 맥시멈으로 올라가 버려요. 의도대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정도 안정되고 적당한 상승률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뭐 방안으로 구상하시는 뭐 모델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4대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100년 대계의 주택정책이 있어야 된다. 주택보험 같은 걸 만들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택보험, 주택을 만들자는 거예요. 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어 나가요. 연금처럼 부어 나가다가 내가 퇴직할 때 그 연금, 그러니까 주택보험 액수만큼을 소비할 수 있는 영구 임대주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질 거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아까 밀도하고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200%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만약에 300%를 올려줬다 전반적으로. 그럼 앞으로 거기서 개발할 때는 50%를 국민보험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소셜 믹스가 되죠. 국민주택보험 들은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디 살고 싶으냐.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의 공급 방향을 정해 나가면 되니까. 또 하나의 부담 아니냐. 또 하나의 세금 아니냐. 그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동심원 가격 구조라는 것이 고착화되어 있고 그게 계속 간다고 보고 75km 안에 2,500만이 이렇게 서울 중심으로 살고 있는 대도시가 우리나라 서울밖에 없어요. 아마 그것이 콜럼버스의 달걀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집을 한 채 사면 사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또 20평짜리 집을 사면 아이가 커가면 이제 또 30평 집으로 가야 될 시기가 오고, 그래서 부동산은 우리가 한 번이 아니라 생애에 걸친 과제인데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학술적인 개념, 이론 이런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또 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